네, 오늘 아침에도 또 이렇게 음악 스폰서님 소리 소리 나시. 안 나와요. 쏘리 몰랐어요. 자,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또 자, 멋지게 시작할 수 있겠죠, 그죠? 사실은 우리가 또 명절 전날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더 잘 쓸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오늘 휴무 날인데 뭐 아침부터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일 내가 오늘 어떤 마인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내일 엄청나게 많이 만나실 그분들을 또 어떻게 대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는 날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을 잘 한번 관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저께 52페이지 첫 번째 사례를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패러다임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패러다임입니다. 근데 패러다임은, 자, 다시 정리하면 패러다임은 원래 세상이 있다고 했죠. 스티븐 코비가 자, 정북향을 가리켜라 라고 하면 각자의 정북향을 가리킨다고 했죠. 나는 저쪽이에요, 나는 이쪽이에요.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떠보라고 하면 그걸 투표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침판을 꺼내서 정북향이 어딘지 보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그래서 이 각자가 화살표를 가리켰다고 하는 자기만의 정북향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린 다 각자 자기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패러다임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보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나를 보는 패러다임.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세상을 보는 패러다임이죠. 거기에 타인도 들어갑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패러다임, 내가 나를 보는 패러다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에 하나, 이제 우리가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첫 번째 사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때 아마 여러분의 대부분이 제 나이 또래면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정말 충분히 공감된다 이런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새마을 운동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하려고 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지. 그게 성공이지라고 배워서 그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공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메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아메 비즈니스를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아니 뭐 하게 운동에 그런 거 다 가면서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돼? 이런 사고방식이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실제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근데 제가 그걸 다 넘어와 보니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꼭 물리적인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가족을 케어하고 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아미 비즈니스에 대한 성공도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걸 가족을 부양하는 저는 생계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미 비즈니스를 거의 메인으로 했어요. 그렇지만 그걸 하는 짬짬에도 아이들과 통화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충분히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 패러다임이 두 개를 같이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는 사실은 뭐 A란 사람을 만나고 B란 사람을 만나는 그 중간중간 짬짬이에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패러다임을 그게 아니야.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어. 라는 무지개적 사고방식 A 또는 B 블랙 앤 화이트가 아니고 무지개적 사고방식을 제가 계속 제 패러다임으로 가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짬짬이 뭐 이동하는 중에도 아이들에게 카톡을 보내게 되고 뭐 묻게 되고 잘 준비해. 내가 직접 우리 아이들의 어떤 준비물을 준비해 줄 수는 없었지만 여긴 여기 가서 사고 이건 여기 가서 사고 그래서 잘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네가 너무 멋져. 이런 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 저희 가정이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사고 이런 건 나는 더 이상 아내와 자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죠? 자, 이건 이분법적 사고방식 패러다임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봅시다. 이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새로운 방식의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새로운 방식의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올해 들어 벌써 5번째다.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올해 들어 벌써 5번째다. 여기는 뭐죠? 이게 벌써 5번째다. 벌써 5번째다. 자, 보세요. 나는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정말 살을 빼고 싶어. 그래서 체중을 줄이는 것과 관계된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고 또 목표를 정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마음을 고쳐먹고 나는 할 수 있다고 거듭 다짐해. 우리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잘 되지 않아. 몇 주만 지나면 작심삼일 조금만 지나면 실패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나는 자신과의 약속도 잘 지켜나갈 수 없는 의지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자, 여기서 보세요. 내가 누구나, 여러분 누구나 처음 어떤 것을 탁 도전했는데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성공했다가 뜻대로 안 됐다가 뜻대로 안 되는 과정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심삼일을 반복하면서 습관화하면서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미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벌써 5번째 실패했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서 도전을 한 거예요. 이러십니까? 우리가 100번을 실패했어도 본인이 자기 자신을 보는 패러다임이 나는 이렇게까지 도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자랑스럽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예를 들어 나는 벌써 5번째라는 거죠. 5번째. 내가 벌써 5번째 도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는 안경. 내가 타인을 보는 안경. 내가 내 가족을 보는 안경. 내가 나 자신을 보는 안경. 이거는 자신을 보는 안경이에요. 나를 보는 안경이 뭐야? 사실은 네가 지금 새로운 목표도 세워놓고 정보도 수집해가지고 네가 애를 쓰려고 난리를 부리지만 넌 또 실패할 거야 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한 거예요. 오케이? 이게 자기 자신을 보는 패러다임입니다. 지금. 그게 조금 아쉬운 거죠.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죠?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보는 안경이, 여러분 자신을 보는 안경이 대부분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타인을 보는 안경에는 칭찬도 있어. 만약에 여러분 타인이라면, 여러분 파트너가 5번째 실패했어. 예를 들어. 근데 스폰서님 이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막 다이어트 바디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떻게 했어요? 진짜 you can do it. 아마 하실걸요? 아마 그 사람의 이거 뭐 되겠나? 이거 이렇게 하실까요? 아마 you can do it을 진심으로 얘기해 주실 거고 응원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타인에게는 되게 관대하죠. 자기 자신에게는 되게 타이트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조금 조금 이렇게 했는데 완전 가차없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학대는 아니고 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자기 자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저는 이 2번째 패러다임이 대부분의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정북향은 존재한다고 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더불어산 자본주의. 더불어산 자본주의 생활신조 1. 자, 1. 생활신조. 이 생활신조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생활신조 1에, 읽어드릴게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가치와 존엄성과 자기만의 잠재력. 별표 100개예요. 자기만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 원대한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누구나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도 꿈꿀 수 있고 그걸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우리다라는 것이 리치가 얘기한 우리예요. 생활신조 1입니다. 그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뒤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정북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정북향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세상에 정북향이 뭐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귀하고 각자 뭘 가지고 있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걸 잘하는데 난 이걸 못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걸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잠재력이고 나는 나의 잠재력이 존재한다. 세상에 예를 들어서 다 달리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난 내가 뛰어보니까 내가 달리기 잘 못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는 뭐든지 달리기뿐만 아니라 나는 뭐 세수하는 것도 못하고 나는 걷는 것도 못하고 나는 말하는 것도 못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잠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잠재력을 인지하고 강점을 발견해서 원대한 꿈을 그것으로 이룰 수 있다. 고 리치가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 우리가 생활했던 곳은 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사이에 우리가 있었죠. 저도 한 번도 공부를 잘한다고 선생님한테 칭찬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서 저도 제가 항상 머리가 나빠. 이게 패러다임이 있어요. 나는 머리가 나빠.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열심히 들어야 돼. 왜? 난 머리가 나빠. 실제로 저 농담이 아니고. 실제 저는 저 자신을 보는 패러다임에 그게 있거든요. 난 머리가 나빠서. 왜 그럼 난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했을까? 성적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이 그 안경이 저한테 쓰여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경을 제가 벗으려고 부단히 애를 쓴 거죠. 부단히 애를 썼던, 그러니까 이거는 순간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지금 인지한 것은 지식적으로 인지한 거지 습관으로 인지한 게 아니에요. 내 세포가 인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속 내가 내 패러다임을 내가 원하는 패러다임으로 내가 원하는 색깔의 안경을 끼기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너무 진짜 대박이에요. 더불어산 자본주의가 있으시면 자 29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세븐헤빗인데 이 세븐헤빗에 나와 있는 정말 효율성 있는 효과성 있는 사랑, 내가 세상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7가지 습관에 대한 자연 법칙이 또 그 내용이 똑같이 어디에 있다고요? 더불어산 자본주의에도 있습니다. 정말 거의 싱크로율이 제가 봤을 때는 아메이 얘기, 수단이라고 하는 그 아메이 빼고 그 수단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거의 100%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정말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페이지가 29페이지 떡하니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더불어산 자본주의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패러다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난 효과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연수과정을 여러 번 참가했다. 나는 우리 직원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그들을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애사심이 없다. 애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파서 하루라도 집에서 쉬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들은 대부분 근무 시간 동안 잡담하거나 수다를 떨면서 보낼 것이다. 진짜로 이럴까요? 진짜로 이럴까요? 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로 이럴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장님이 이 사장님이 직원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우리 직원들이 보다 자립적이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키지 못할까? 아니면 그런 자질을 갖춘 직원을 왜 찾아내지 못할까? 우리 진짜 고민 많이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사장님은 연수과정을 여러 번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다고 생각하죠. 이 뒤에 보시면 성품윤리랑 성격윤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사장님은 성격윤리, 사람을 스킬로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연수를 통해서 내가 교육받고 내가 교육을 잘 시키면 스킬을 이때는 인사를 하고 이때는 아이 컨택을 하고 이때는 표정을 밝게 하고 이렇게 돈을 뭐 줄 때 뭐 예전에 제가 한칸 단골로 갔던 커피숍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그 커피숍은 그때는 신용카드가 그렇게 뭐 제가 어릴 때니까 신용카드가 그렇게 없었을 때는 이었는데 항상 잔돈을 빳빳한 신권으로 줬어요. 그 커피숍은.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좀 특별하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1,000원짜리 잔돈을 항상 신권으로 받는 거예요. 10,000원을 내면 뭐 한 4, 5천 원 정도를 신권으로 받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 커피숍을 한참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어떤 방법적인 것을 통해서 직원 관리가 되고 매출이 오르고 뭐 본인이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는 성격윤리, 성품윤리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잘 강화시켜서 원하는 그걸 잘 찾기 위해서. 자, 이 앞에 기억납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 잠재력을 내가 말해주는 것, 일깨워주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성품윤리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일깨워주는 거. 성품윤리입니다. 자, 성격윤리는 뭐야? 스킬을 가리키는 거야. 네 잠재력은 막 됐고, 네 잠재력은 나는 모르겠고 관심 없고. 자, 이때 인사 90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손님이 들어오면 아이 컨택을 하면서 웃어. 알겠나? 요렇게 가리키는 거. 손을 가지런히 해라. 알겠나? 머리를 요렇게 이쁘게 해라. 알겠나? 요런 것이 다 성격윤리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직원을 성격윤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아무리 직원을 교육시켜도 자기가 잠깐 한눈 팔면 직원이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없으면 엉망진창 지읒길 날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사고방식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뭐 했다고요?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터치받은 인간은 사장이 있건 없건 자기의 존엄성대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장이 있으니까 사장 앞에서 잘 보여야 되고 사장이 없으니까 나는 엉망진창 이게 아니고. 오케이? 자, 우리 아들은 반항적이고 약물에 중독된 10대래요. 자, 우리 한 개 잘 보고 이 사람은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 우리가 이런 패러다임을 가졌구나를 찾아낼 수 있을 때 내 패러다임도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거, 내가 타인을 보는 패러다임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데 고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볼펜인 거, 이게 연필인 거 인지하지 못하는데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자, 야, 우리 아들은 반항적이고 약물에 중독된 10대래요. 아무리 자기가 뭔가 내 말을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냐. 자, 보세요. 이 아빠는 자기 아들을 어떤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습니까? 약물에 중독된 10대라고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 사실일 수도 있겠죠. 사실일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굉장히 얘기 많이 했죠. 저는 이제 애가 셋인데 둘째가 느린 거예요. 한글 떼는 것도 느리고 뭐 다 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 첫째, 셋째는 알아듣는데 둘째만 못 알아들어. 무슨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진짜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둘째를 볼 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 유나는 조금 느리니까 따로 한 번 더 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끝나면 따로 한 번 더. 그리고 제가 어떤 패러다임이 있었냐면 늘 체크하는 거예요. 둘째만. 알아듣겠어? 그리고 한 번 더 격려해 줘야 된다 생각했어요. 항상. 왜냐면 첫 번째, 세 번째는 뭐 괜찮아. 근데 둘째한테는 할 수 있어. 괜찮아. 넌 너무 정상이야. 너무 정상이야라고 내가 늘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 둘째한테. 정상이야한테. 내가 계속 정상이야. 니는 정상이야. 진짜로.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애가 너무 정상인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얘를 염려했던 거지. 왜? 아주 어릴 때 제일 컸던 게 뭐냐면 한글을 늦게 띄는. 한글 늦게 뛸 수 있는데 한글을 늦게 띄는 것에 제가 너무 이 아이가 진짜 더디구나라는 패러다임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그 패러다임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볼 때 셋 중에 제일 나아요. 너무 웃기게. 근데 그때는 한글을 진짜 늦게 띄었거든요.
그런 패러다임이 있었다. 자, 이 반항적이고 약물에 중독된 10대이다라는 자식을 보는 패러다임이 이 아빠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안경이지 않을까. 제가 볼 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진도를 3개를 케이스를 나가봤는데 우리가 진도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씹어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이 끝나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박주리는 이렇게 봤는데 나는 이게 이런 패러다임인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그렇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아이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패러다임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이런 패러다임. 내 남편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죠? 팩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앞에 여러분이 그 패러다임을 먼저 가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는 왜 소비자 관리가 되지 않지?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의 패러다임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 거죠. 난 남의 사업을 잘 못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패러다임입니다. 난 이 부분 되게 떨어져.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패러다임이에요.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